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그리고 구독자가 되실 분들 오르리TV입니다. 6월 4주차 마지막 주간 부동산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도심 공공주택 현금 청산 기준이 바뀌면서 막차 수요가 는다라는 기사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한국은행 금리 인상, 도심 지역에 몰린 주거 형태, 국토지리정보원 3차원 지도 서비스, GTX-D 부천에서 GTX-B로 환승, 법인 소유 주택 임대 계약 갱신 거부 못함, 무주택 대출 규제 완화. 첫 번째,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시사하였습니다. 저같이 경제 유형을 잘 모르는 사람은 어려운 말대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결론은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자산시장으로 자금 쏠림 현상 증가와 가계부채 증가, 영끌과 비투가 증가세이기에 금융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데 이게 연관이 있나요? 기준금리를 올려서 무리한 투자를 막겠다는 의지 같습니다. 하지만 특정인 말고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에 안정을 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도심 지역에 몰린 주거 형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 많이 살고 있나요? 한국은 세계에서 107번째로 작은 땅에 속합니다. 평지는 거의 서쪽에 있습니다. 사진은 국토부 자료입니다. 토지 10만 6,200제곱킬로미터 중에서 도시 지역은 17,769만 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 우리나라 인구의 10명 중 9명인 전체 국토의 16.7% 밖에 안 되는 도시 지역에 몰려 삽니다. 총 인구에서 91.8%에 해당되는 4,757만 명이 여기에 몰려서 살고 있습니다. 도시 거주 비율은 1960년도 39.7%밖에 안 되었지만 2000년도에는 90.1%, 2016년부터는 91.8%의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차, 2차 산업보다는 3차, 4차 산업에 종사자가 많아지고 그 회사들이 도심 지역에 몰려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시 지역에 몰려 살 수밖에 없는 형태죠. 사람은 점점 늘고 있고 살 집은 없으니 도심 지역에 특히 수도권의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겠죠. 세 번째, 3차원 지도 뉴스. 3차원 지도가 무엇이냐? 지금까지 포털에서 보던 지도는 거의 다 2D입니다. 그런데 국토부 국토지리연구원에서 전국 건물 1900만 동을 1단계 수준의 2차원 건물 모형을 구축해 오늘부터 단계적으로 외부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2차원 건물 도형을 기반으로 항공사진에서 건물의 높이를 데이터화하여 3차원 시각화 변화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3차원 지도는 2010년부터 각 지자체 홈페이지 및 관공서 홈페이지에서 제공했지만 당시에는 약 2.5D라는 평판이 있었죠. 그때가 공간 포털에 엄청난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야 그 결과가 나오는 3차원 3 모델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GTX D라인 부천에서 GTX B로 환승하랍니다.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의 D노선이 강남까지 연결을 원했던 지역 주민들은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 노선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건의한 것에 비해 대폭 축소되어서 장기에서 부천까지 연결하고 부천에서 GTX B 노선을 이용하여 용산역 등 서울 도심까지 연결하는 안으로 결정되었고 반면에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내려철도의 신규 사업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광주까지 연결,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르치는 첫 내려철도가 생기는 건가요? 다섯 번째, 법인 소유 주택 임대 계약 갱신 거부 못한다는 내용이고요. 연합뉴스의 내용입니다. 법인 소유의 주택에서 실사용을 내세워서 현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하지 마 라고 하는 것에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가 지난해 7월 30일 시행에 들어간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근거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 권리에 인정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현 임차인이 계약갱신권 청구권을 행사했는데 임대인이 본인이 실사용한다 그러면은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지만 법인의 경우는 사무실이나 사택으로 사용한다는 말하는 것이 실거주에 의한 계약갱신 요구 거절의 사유가 안 되기에 위에 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뉴시스 기사고요. 7월 1일부터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완화된 것을 알려드렸어요. 내일서부터입니다. 다시 살펴보면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종전에는 8천만원 이하였으나 9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생애 최초 구입자는 1억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고,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 대상 지역은 종전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고, 우대 혜택에서 LTV가 기존 10%에서 최대 20%로 확대, 주택가격 기준이 완화되면서 우대 혜택이 생겨난 투기과열지구 6에서 9억 원 이하는 50%, 조정 대상 지역 5에서 8억 원 이하는 60%로 10%가 적용되었지만 대출 최대 한도가 4억 원이기에 4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를 비롯해서 4,400가구가 첫 번째 사전 청약을 진행합니다. 7월 15일서부터입니다. 8월에는 공공주택 이용 중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 있는데, 이것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 20에서 30년 이내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분을 모두 취득한 뒤에야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거 완전 장기 할부 주택이네요. 어느 나라처럼 주택 소유권이 은행에 있고 상한을 지원한다거나 미상한 시에는 은행이 빼앗길까요? 하지만 분양 시 적은 돈 들고 장기로 살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실소유자 보호를 위해서 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이 적용됩니다. 네, 이것으로 6가지 뉴스를 알아봤고요. 6월 마지막 주 주간 부동산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르티비입니다.